안녕하세요, 홍치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무선 환경에서 멀티캐스트로 송출되는 비디오 영상을 어떻게 원활하게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에서는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를 송출할 때 가장 낮은 속도의 베이직 레이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나 방송 서버나 이렇게 멀티캐스트로 전달되는 서버를 통해서 전달되는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거의 재생이 불가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5GHz 주파수 SSID에 내가 붙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낮은 베이직 레이트 6Mbps의 속도로 이 고화질 영상이 송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P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멀티캐스트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선에서는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의 경우에 여러 다른 성능, 즉 저성능 단말이나 고성능 무선 단말이나 뭐 다 혼용돼 있을 경우를 가정하면 300Mbps 접속 속도로 붙은 아이, 그 다음에 433, 그 다음에 뭐 867, 1.2GBps 이렇게 뭐 다른 네 가지 속도로 붙어 있는 단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제가 브로드캐스트랑 멀티캐스트를 867Mbps 속도로 보낸다라고 하면 300Mbps나 433Mbps로 붙어 있는 아이들은 전혀 그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받지를 못할 거예요.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는 AP 입장에서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아이 그리고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 단말들 이런 아이들한테 보내는 것이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단말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베이직 레이스로 전달될 수밖에 없게끔 정의가 된 겁니다. 따라서 무선 환경에서 멀티캐스트를 통한 고속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멀티캐스트 트래픽 자체를 각 단말이 송수신하고 있는 그 고속 속도의 유니캐스트로 변환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활한 영상을 단말에서 재생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선 인프라 안에서 우선순위 큐에 배정받아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은 제가 유선 서버에 VLC를 올려뒀고요. 여기서 무선 인프라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최적화를 다 정의를 해서 모바일 단말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고화질 영상들이 재생되는 것을 본 부분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상 무선에서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BSSID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같은 채널 안에서. 왜냐하면 802.11 프레임에서는 VLAN 태그를 식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BSSID 상에서 다수 VLAN에 할당된 단말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VLAN으로부터의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모두 듣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 2번과 같이 동일 BSSID 하에 클라이언트 2번, 3번이 각각 VLAN 10번과 20번을 할당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VLAN 풀링으로 설정을 해놨거나 아니면 다운로더블 유저 롤에 따라서 동적 VLAN을 할당받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LAN 10번에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트래픽 자체를 사실상 VLAN 20번에 있는 아이도 같이 받아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BSSID 밑에 서로 다른 VLAN에서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듣게 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스트림 카피본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뒤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핸즈온에서는 사실 이렇게 무선상에서 영상 자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유니캐스트로 변환하는 이 핵심적인 DMO 기능을 포함해서 IGMP 프락시, 멀티캐스트 VLAN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단말의 유니캐스트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구성이에요. 모빌리티 마스터 2대를 뒀고요. 여기는 MD 컨트롤러 2대를 뒀습니다. 그래서 MD 컨트롤러는 여기에 매니지먼트용 그 컨트롤러 VLAN으로 40번 VLAN이 할당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80번과 90번 VLAN을 사용하는 유저 VLAN 대역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40번, 80번, 90번을 여기에 트렁크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상단 스위치로부터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을 받아오는 VLAN 자체를 21번 VLAN에서 받아온다라는 것으로 랩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처럼 요 21번 VLAN 자체에 그 멀티캐스트 소스에 해당되는 VLC 서버를 여기다 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스트림을 하고 있고 21번 VLAN 쪽으로 이제 이 스트리밍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21번을 우리는 멀티캐스트 VLAN으로 뒤에서 이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트렁크에는 21번 VLAN을 같이 allow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이 부분에는 여러 L3 스위치를 거쳐서 완전히 다른 VLAN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통해서 이쪽으로 스트리밍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이쪽 무선 환경에서 저속의 멀티캐스트를 고속의 유니캐스트로 변환해서 원활하게 보는 부분을 다루는 핸즈온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현장의 구성은 실제 적용하시는 고객 사이트의 환경에 맞춰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쪽 컨트롤러 쪽으로 들어오는 이 스트리밍 VLAN 자체를 우리가 거기에 맞는 VLAN으로 여러분들 할당하셔서 트렁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멀티캐스트 소스로 VLC 서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파일 하나를 여기에다가 추가했고요. 물론 이 VLC 서버는 유선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것을 가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RTP로 선택을 했고요. 일부 방송 시스템에서는 UDP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UDP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주소로는 송출할 멀티캐스트 주소로는 239.0.0.10을 썼고요. 네, 포트로는 5004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뭐 224 대역이든 239 대역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역의 IP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프로파일은 이러한 프로파일을 통해서 안에 MPEG-TS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디폴트 설정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세팅만 하면 사실 이런 영상 파일이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VLC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멀티캐스트 송출하고 할 수 있는 서버 앱이나 뭐 다른 방송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VLC 안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대로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많이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클라이언트 각 모바일 단말에서는 똑같이 VLC를 열어서 네트워크 스트림 열기로 RTP 239.0.0.10 5004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UDP를 송출했다고 하면 UDP에 239.0.0.10 5004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VLAN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멀티캐스트 VL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랩에서도 확인해봤지만 컨트롤러가 MD 컨트롤러가 스위치에 트렁크 구성되는 VLAN에 하나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 VLAN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80번, 90번 VLAN의 사용자들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 리포트를 계속 그 그룹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각 사용자 단말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MD 컨트롤러가 자기가 대신 그거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멀티캐스트 VLAN의 이 VLAN, 싱글 VLAN을 통해서.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이 컨트롤러가 그 그룹에 조인한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정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처음에 설정할 때 컨트롤러 MD 컨트롤러 1, 2를 집어넣을 때 여기에 MCAST VLA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VLAN, 본 랩에서는 21번 VLAN을 지정해 주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클러스터를 이미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멀티캐스트를 써야 돼서 멀티캐스트 VLAN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클러스터를 해제했다가 다시 이 부분을 넣고 클러스터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적화 설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IGMP 프락시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사용자 VLAN으로부터 올라오는 각 단말의 IGMP에 조인하기 위한 그 클라이언트 리포트, 그 조인하기 위한 부분을 컨트롤러, MD 컨트롤러가 대신해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즉 IGMP 프락시로서 동작하게 하는 설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MD 레벨 모든 컨트롤러, 저는 이 MD의 이 하드웨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폴더 밑에 MD1, MD2 컨트롤러를 등록을 시켜놨고요. 각각의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 VLAN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모든 유저 VLAN과 즉 멀티캐스트를 시청하기 위한 모든 유저 VLAN과 멀티캐스트 VLAN에 IGMP 프락시를 설정한다. 즉 저희는 90번과 80번 VLAN과 멀티캐스트 VLAN 즉 21, 80, 90번 VLAN에다가 IP를 다 하나씩 세팅해 주시고 컨트롤러에 할당할 IP 하나씩 세팅해 주시고 IGMP는 프락시로 이네이블하고 그 인터페이스는 컨트롤러의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다 포트 채널로 업링크 구성을 하셨다면 그 포트 채널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유저 VLAN이 80번, 90번, 100번이 있는데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은 80번, 90번만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100번에는 이 멀티캐스트 프락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DSCP 802.1p 우선 처리를 위한 ACL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디오 스트리밍을 원활하게 보기 위한 핵심은 유니캐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이어서 DMO라고 하는 설정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선내 환경 안에서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큐에 넣기 위한 추가적인 이 QoS 관련된 값의 마킹을 하기 위한 ACL이에요. 그래서 여러 소스들, 여러 비디오 서버들이 보내면서 멀티캐스트 방송 IP를 239.0.0.10번으로 멀티캐스팅 하는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컨트롤러는 TOS, DHCP 값을 40으로 할당하고 802.1p를 5로 지정하게끔 이렇게 ACL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DHCP 관련된 값이나 뭐 802.1p, 뭐 DHCP IP 헤더 부분, 802.1p는 이더넷 부분, 그 원큐 태그 관련된 부분에서 VLAN 정보랑 같이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 헤더 필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값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해당되는 모든 이 DHCP 40에 해당되는 것이 비디오에 대한 큐 의미를 뜻하고요. 802.1p5 역시 비디오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CL을 설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팔러시를 이 위쪽에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상단 폴더에서 팔러시로 멀티캐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뒤에 이러한 ACL을 집어넣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참고해서 보면 WMM은 와이파이 멀티미디어입니다. 즉, 이 802.11 안에서 QoS를 담당하는 그 Q를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WMM에서는 Q를 네 가지 액세스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보이스, 그 다음 비디오, 베스트 에포트, 그 다음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DSCP 값에 대해서 아르바오스에서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이 DSCP 값은 비디오를 위해서는 32, 40, 보이스로는 48, 56, 베스트 에포트는 0, 24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MM의 DSCP를 40으로 매핑시켜라 라고 하는 이 명시적인 수치 매핑이 없더라도 DSCP로 40을 마킹해서 들어오는 프레임의 경우에는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컨트롤러는 WMM 처리할 때 BDO로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WMM 이 Q 네 가지 Q를 802.1p 프라이어티는 어떻게 매핑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값으로 매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ACL 만들었었던 것처럼 DSCP TOS 40, 그 다음에 802.1p 5로 지정한 부분은 모두 다 BDO WMM의 뜻합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트래픽을 우선순위가 높은 BDO 큐에 넣어서 처리해라. 기본적인 베스트 에포트에 넣어서 처리하지 말고 우선순위 높은 BDO 여기 큐에 집어넣어서 좀 더 많이 에어를 배정받을 수 있게끔 우선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떤 식으로 컨트롤러가 추가적인 마킹을 해서 전달할 때 실제 데이터 헤더 필드에 어떻게 값이 매핑되는지를 좀 참고로 보고 갈게요. 예를 들면 컨트롤러는 이와 같이 이제 스위치의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 만약에 어떠한 비디오 소스 서버가 연결돼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떤 값들이 들어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아무것도 마킹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와 있다라면 컨트롤러는 자동적으로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해서 마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DHCP나 802.1P가 다 0으로 아무런 설정이 되지 않는 기본 값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들을 이 멀티캐스트 데이터들을 뒤에 이제 이어서 각 사용자 단말한테 멀티캐스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 그 멀티캐스트 트래픽 유니캐스트로 바꿔서 AP에 보내게 될 겁니다. AP에 터널링이 돼 있으니까 GRE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죠?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페이로드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러는 그 ACL에 매핑됐기 때문에 즉 239.0.0.10으로 멀티캐스팅 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DSCP를 40과 802.1P를 5 이렇게 마킹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DSCP 원래 페이로드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IP 헤더에 DSCP에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802.11로 헤더를 다시 씌우게 되고 802.11 헤더 안에 보면요. WMM에 해당되는 QoS 컨트롤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필드 값이 사실 WMM으로 쓰게 되는 식별하게 되는 식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은 DHCP40은 이것과 그 다음에 GRE 인캡슐레이션 뭐냐? 컨트롤러 AP는 GRE로 터널링 돼 있죠. 그 전체적인 인캡슐레이션 한 바깥의 IP 헤더에 똑같이 DHCP 요 동일한 40번 값을 이 안에 마킹합니다. 그리고 802.1P는 트렁킹으로 올라가는 원큐 태그에 802.1P 필드의 값을 5로 세팅해서 올려보내죠. 그러면 이 QoS 컨트롤 이 안에 들어가는 WMM을 위한 QoS 컨트롤 필드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이 WMM 이 Q와 매핑되어 있는 이 값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DHCP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값들을 쭉 가지게 되는데 이 값들은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느냐?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값과 매핑되어 있고요. 이 값들 0, 1, 2, 3, 4, 5, 6, 7번 값이 다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 해당되는 이 4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5 그리고 이 802.1P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각의 WMM과 매핑된 바로 이 숫자들이 다 비디오, 보이스 이런 것들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2.1P로 5를 집어넣고 DHCP로 40을 집어넣은 상황에서는 QoS 컨트롤 여기에 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5라는 값은 WMM에서 비디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은 이 트렁킹을 통해서 가면서 VLAN 태그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802.1P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액세스 포트를 통해서 AP에 전달됐던 이런 형태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대로 전달되고 이 상태에서 802.11 헤더가 빠지면서 이 WMM Q에 해당되는 Q의 이 트래픽이 배정받아서 단말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런 ACL을 통해서 트래픽의 DHCP와 802.1P를 마킹할 수가 있게 되고요. DSCP만 마킹하는 경우 만약에 802.1P를 마킹하지 않고 DSCP만 마킹하는 경우는 802.11 헤더 안에 이 QoS 컨트롤 값은 DHCP 우선순위에 따라간다. DHCP 우선순위. DHCP가 만약에 40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 셀렉터 5라고 하는 값이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라는 값이 이 QoS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만약에 DHCP 40은 주지 않고 802.1P만 마킹 5로 마킹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DHCP의 값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0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지만 802.1P에는 5가 들어가고 QoS 컨트롤 필드에도 똑같이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WMMQ도 5라는 값에 해당되는 비디오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어떻게 DHCP와 802.1P가 어떻게 마킹될 때 이 WMMQ가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 이런 관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로 예를 들어서 DHCP 40과 802.1P 5를 세팅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를 사례로 한번 본 겁니다.
DHCP 40이 들어가고요. 40이 들어가고 802.1p는 5가 할당이 되고 여기서는 똑같이 그 40과 5에 해당되는 비디오에 해당되는 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DHCP 40과 그러면 이번에는 802.1p 6으로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보이스에 해당되는 6으로 만약에 태깅했다고 하면 DHCP는 똑같이 40, 40이 들어갑니다. 802.1p는 6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802.11 헤더 안에도 여기에는 6이라는 값이 마킹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AP에서 WMMQ가 비디오로 처리되고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은 이 QoS 컨트롤 필드의 6 값을 통해서 보이스 Q로 처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값이 다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802.1p 값을 더 우선적으로 802.11 헤더 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DHCP 40만 넣었을 경우에는 40, 40, 802.1p는 없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40에 해당되는 WMM의 카테고리가 비디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5 값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서 그 다음에 비디오로 처리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802.1p 5만 넣었을 때, 즉 DHCP 40은 안 넣었을 때 DHCP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802.1p는 5, 그 다음에 QoS 컨트롤러 똑같은 비디오에 해당되는 값인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도 비디오 큐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가 마킹이나 혹은 리마킹을 하기 위해서 ACL을 만들었을 때 그 조건, 어떤 매핑된 트래픽이 에 대해서 마킹할 것이냐. 아까 239.0.0.10으로 멀티캐스팅 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 내가 DHCP 40과 802.1p5를 마킹해라 라고 하나 ACL을 넣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그 외의 트래픽은 다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any allow 하는 이 ACL을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멀티캐스트 팔러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CL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각각의 MD 컨트롤러 레벨에서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의 업링크 포트에 여러분들 퍼 세션으로 이렇게 만드신 펄러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업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세션 단위를 보면서 이 멀티캐스트 펄러시에 히팅될 경우에 마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엔드 단말 입장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한번 보면요. 이 트래픽 자체가 멀티캐스트 팀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에 이런 식으로 40이라고 하는 DHCP 값이 마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ACL에서 40이라고 하는 값을 마킹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단말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와이파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WMM 이게 무선 인프라에서 802.11 헤더 안에서 이 무선 QoS에 관련되어 있는 Q 우선순위 값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컨트롤 클러스터 노드 입장에서 SSID 프로파일 안에 WMM 체크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어떤 DHCP가 마킹돼서 들어올 때 나는 비디오 큐에 집어넣어야지, 베스트 포트에 집어넣어야지, 보이스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값을 체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값들은 이미 디폴트 값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 비디오에 해당되는 부분들 볼까요? WMM DHCP 디폴트 매핑이라고 해서 보면 32, 40은 이미 비디오에 매핑되어 있고 0, 24는 베스트 에포트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2, 40 이런 값들에 해당돼서는 컨트롤러 설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마킹돼서 들어오는 값을 디폴트로 식별할 수 있어요. 즉 40이라는 하는 값은 디폴트로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적지 않아도 WMM만 활성화시키면 저절로 40으로 마킹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WMM 비디오 큐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그 값들을 가독성 있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4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DHCP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 WMMQ가 매핑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 추가적으로 표를 넣어뒀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멀티캐스트 비디오를 시청하게 될 모든 SSID 프로파일에 여러분들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을 단말이 가장 잘 보게 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저속으로 전달되는 멀티캐스트를 유니캐스트로 변환해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부분. 그게 바로 DMO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봤었던 부분은 실제 무선 상황에서 WMM이라고 하는 우선 처리 큐에 넣기 위한 작업들을 앞에서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값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이쪽 클러스터 노드 부분 설정에서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여러분들 사용할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다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다이나믹 멀티캐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멀티캐스트로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를 이제 유니캐스트로 바꿔서 단말에 고속으로 전달하게 되죠. 이때 여기 하나 집어넣어 주셔야 될 스레스홀드 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현재 이 버추얼 AP에 붙어서 쓰게 되는 단말 몇 개까지 내가 멀티캐스트를 유니캐스트로 바꿔서 보낼게 라고 하는 스레스홀드 값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AP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값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2부터 255대의 숫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추얼 AP에 붙어가지고 이 멀티캐스트를 신청하게 될 단말의 예상 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거보다 좀 상이하는 넉넉한 값으로 넣어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롭 브로드캐스트 앤 멀티캐스트. 무선상에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는 가장 저속으로 날아가는 트래픽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트래픽은 사실상 저속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가 에어상에 굉장히 많아지면 고속으로 보내야 되는 사용자 유니캐스트 트래픽들이 이 무선 에어를 점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드롭시키는 게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최적화를 위한 설정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사실 무선랜 퍼포먼스 자체의 최적화를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롭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하실 때는 사실상 ARP 관련된 브로드캐스트 드롭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브로드캐스트 ARP를 드롭하지 않고 유니캐스트 처리하기 위한 값 요거는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는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롭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저속으로 인해 많은 에어타임을 점유하게 되는 모든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를 드롭하게 되고요. 이때 지금 우리가 멀티캐스트로 스트리밍을 받고 있는데 그럼 그 트래픽도 드롭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드롭됩니다. 하지만 DMO로 체크를 해둔 경우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유니캐스트로 바뀌게 되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드롭되지 않고 유니캐스트로 잘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DLNA나 뭐 MDNS 같은 이런 서비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에어그룹을 통해서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DMO 스레스홀드 값을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사실 11N, 11AC, 11AX 다 이 숫자에 적용받습니다. 11N, 11AC, AX 단말이 다 합해서 한 10대 있다.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70대 단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붙어도 유니캐스트로 바꿔서 내가 송출하겠다라고 하는 스레스홀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11N도 아니고 11ABG 뭐 이런 11N도 아닌 레거시 단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레거시 단말의 숫자는 레거시 단말이 한 대만 접속돼 있다 하더라도 3개의 카운트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고속의 단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ABC라고 하는 단말을 1초면은 보냅니다. 한 번을 에어를 할당받을 1초면 보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은 다 가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ABC라는 데이터를 1초에 보내요. 한 번에. 근데
저속의 11A로 붙은 단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ABC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3초가 걸립니다. 3번을 점유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미 저속의 단말한테는 동일한 데이터량을 굉장히 여러 번 에어를 할당해서 긴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단말 카운트는 추가적으로 3배수를 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11N 이상, 그것도 11AC 이상의 단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거시 단말에 대한 그런 수량 계산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큰 고려사항은 아닌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세팅입니다. ARM 스캐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 클러스터 노드 레벨입니다. 올 프로파일에서 지금 저는 라디오 프로파일 안에 있는 ARM 프로파일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폴트 A 프로파일에 대해서 본 겁니다. AP는 스캐닝을 하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그 주변의 다른 채널들의 어떤 상태가 뭐고 여러 간섭 상태가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주기적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채널을 스캔하게 되는데 사실 실시간성으로 사용되는 비디오나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비디오 트래픽이 감지되면 스캔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이네이블 해둔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꿀 부분은 아니지만 이 어드밴스드 부분에 가보면 로드 어웨어 스캐닝 관련된 부분 설정도 있습니다. 즉 초당 처리되는 트래픽량이 갑자기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즉 로드가 지금 현재 많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스캐닝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설정도 이 어드밴스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비디오 어웨어 스캔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디버깅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추가적인 기타 설정은 비디오 퀄리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랩에서 설정하고 가지는 않을 건데요. 컨트롤러 클러스터 노드 레벨에서 여기 보시면 SSID 프로파일 안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BCMC Rat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앞서서 DMO는 모든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유니캐스트로 바꿔서 개별 단말한테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유니캐스트로 바꾸지는 않지만 나 AP에게 붙어있는 모든 단말들 중에서 그 단말들이 붙어있는 최소 가장 낮은 유니캐스트 속도로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 속도를 높여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AP입니다. 저한테 붙어있는 단말이 300Mbps 접속 속도, 433, 867 이렇게 붙어있는 단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 속도로 유니캐스트 고속 통신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때 BCMC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딱 켰다라고 하면 비디오 송출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300, 433, 867 요 유니캐스트로 다 송수신하는 요 단말들 속도 중에 가장 낮은 300Mbps로 이 멀티캐스트 속도를 높여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 부분도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멀티캐스트를 고속으로 보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상 파워 세이브에 빠진 단말이 내 AP에 붙은 단말 중에 현재 파워 세이브에 빠진 단말이 있거나 아니면 성능 자체가 워낙 저성능이라서 뭐 송수신 속도가 뭐 50메가대거나 뭐 그 이하대거나 굉장히 저성능의 뭐 레거시 단말이 섞여 있거나 이럴 경우라면 사실 그 속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속으로 붙은 단말에 맞춰서 저속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게 돼요. 즉 이런 파워 세이브에 들어가 있는 단말이나 아니면 성능 자체가 낮은 단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지극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DMO가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내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요 밑에 비디오 멀티캐스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상 요거랑은 좀 별개로 요거는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전체의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나한테 붙어있는 단말들의 최소 유니캐스트 속도로 보낸다라는 거지만 이 부분은 비디오, 멀티캐스트 비디오 트래픽에 대해서만 레이트를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유니캐스트로 어떤 단말이 867Mbps로 붙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속도로 보내주는 DMO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속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설정은 그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환경에서나 아니면 테스트라거나 성능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다 이 DMO를 통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쭉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디오 소스도 돌아가고 있고 단말에서도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을 수신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하고 디버깅 하느냐 관련 커맨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데이터 패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show 데이터 패스 세션 테이블에서 지금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이 239.0.0.10에 해당되는 이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통해서 이러한 I가 이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구나. 즉 이것은 우리가 아까 컨트롤러의 ACL로 만든 그 ACL에 히팅되는 트래픽이죠. 그래서 그 트래픽에 우리는 보면 여기에 마킹한 게 이 플래그에 T자와 P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T자는 TOS DHCP를 마킹했다는 뜻이고요. P자는 802.1P를 마킹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그 ACL이 히팅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마킹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WMM 비디오 큐에 잘 할당이 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즉 show AP debug radio state AP name AP335 radio 0 5기가 우리가 5기가에서 다 비디오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밴스드 명령어까지 주고 뒤에 WMM으로 인클루드 시킨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지금 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으로 들어오는 이 비디오가 ACL이 히팅돼서 DHCP 40을 마킹받고 그리고 802.1p 5를 마킹받고 그래서 그 DHCP나 802.1p의 영향을 받아서 WMM의 비디오 큐에 잘 할당이 됐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수행해 보면 이 비디오 큐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비디오 쪽에 할당이 되지 못했다라고 가정한 한 상황이라면 다 이 베스트 에포트 부분이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이쪽만.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비디오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되는 단말들은 잘 되는데 어떤 단말들은 또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단말들이 유니캐스트로 보내주는 속도인데 즉 이 속도로 보내는 겁니다. 혹시나 어떤 단말이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낮진 않나. 그리고 혹시나 TX 리트라이가 굉장히 그 단말만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트러블 슈팅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AP debug client table, AP name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말이 어떠한 속도로 지금 현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WMM에 잘 할당돼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어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DMO를 통해서 고속으로 유니캐스트로 변환해서 보내는 부분이잖아요. 즉 고속의 트래픽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의 속도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 트래픽이 많구나 부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GMP 그룹 상태입니다. ShowIP IGMP 그룹, ShowIP IGMP 클러스터 프락시 그룹. 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명령어는 MD1 컨트롤러나 MD2 컨트롤러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저들이 다 각각 분배돼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제 랩 같은 경우에는 페일오버 테스트도 하는 과정에서 다 MD1 쪽에 다 지금 단말들이 붙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MD2에서도 이런 상황을 같이 보기 위해 다 보여줄 수 있는 명령어는 ShowIP IGMP 클러스터 단어를 하나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D1에 단말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CYP IGMP 그룹을 MD1 제 경우에서 MD1 컨트롤러에서 수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CYP IGMP 그룹 MADDR 239.0.0.10을 하면 어떤 단말들이 현재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IGMP 프락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디를 대신해서 이 컨트롤러가 그 그룹에 조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D2에서도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IGMP 클러스터 프락시 그룹 봤고요. 그 다음에 프락시 그룹 MADDR 봤고요. 그 다음에 IGMP 클러스터 클라이언트 인포 이런 식으로 확인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스캔 자체를 비디오가 디텍트 되면 스캔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COAP debug radio state 이 명령어를 통해서 뒤에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인클루드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스캔을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했다. 즉 스캔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보니까 로드 어웨어 스캔 아까 제가 잠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현재 시점에 초당 로드가 어느 정도 이상이 걸리면 스캔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는 그 설정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이유에 따라서 스캔은 다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드를 디텍트 하던 아니면 비디오 트래픽을 디텍트 하던 이런 이유에 따라서 스캔을 하지 않은 부분이구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은 영상 소스를, 즉, 우리가 비디오 영상 같은 것을 보면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트레이트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고용량의 비디오를 몇 대의 단말까지 계속 유니캐스트로 바꿔주고 있으면 AP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채널 비지 상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죠? 채널이 이제 꽉 차게 되면 사실상 파이프가 꽉 찬 거니까 사실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 모든 단말은 조금씩 끊기거나 느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AP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널이 현재 비지한 상태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런 명령을 똑같이 통해서 비지라고 하는 값으로 인클루드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초당 받고 있는 비지 4초당 현재 비지 상태 그 다음 64초당 비지 상태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비컨이 날아가는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마다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컨은 100ms마다 가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한 10개 정도 따지면 한 1초 될 겁니다. 여기에 평균이 지금 21이고 여기 10개 한 40개 정도 되는 평균 값을 구한 게 이제 요 4초에 해당되는 채널 비치 값이죠. 그래서 요 1초나 4초에 해당되는 요 값이 약 85%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AP가 정말 할 만큼 이 채널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포화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핸즈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비디오 스트리밍을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하거나 뭐 BMT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고객사 환경에서 멀티캐스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무선 사용자한테 송출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무선 설정에서 유니캐스트로 바꿔주는 부분,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WMMQ에 할당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실지 본 영상에 다뤄졌던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